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해야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래서 온 펠리스 거예요. 나비다. 아니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소원이 있다면? 소원 있으세요? 소원은 있죠, 당연하게. 어떤 겁니까? 뭡니까? 의원님 소원은? 일단은 소원 세 가지. 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소원. 체포. 예. 체포. 그다음에는 예. 헌재. 헌재. 그다음에는 특검. 특검.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겠죠. 뭐 그세 다들 가지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금을 해야. 근데 예.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평화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하고 맞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얘기하면 전쟁의 반대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의 반대보다도 평화의 원래 개념이 뭡니까? 평화. 피스. 글쎄 그거는 영어고 평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하는 건 다른 거 전쟁의 반대보다도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전쟁의 반대이기도 한데 일상이거든요. 일상. 그러니까 일상의 평온함. 일상의 이게 평온. 이게 사실은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측성. 예측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없애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오늘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다음에 이 뭐야 국가는 나를 지켜주리라. 예.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이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저기 앞에 나가면 동네 가서 맛집에 가면은 맛있게 먹으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상이 있는 게 이게 평화인데 평화다. 예. 지금 우리의 평화가 깨트려져 없죠. 있거든요. 깨트려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평화를 근데 이제 이 그 평화가 이제 조금 더 뭐 경제적인 말로 하면은 네. 불확실성을 없애야 그렇죠. 이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야지 우리의 일상을 차릴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태에서 저희가 벌써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렇죠. 탄핵을 가결시키고 우리가 이제 상당한 불확실성을 그렇게 없앴다. 생각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 뭐 여러 가지가 저는 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평화의 반대 세력 이 사람들의 반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격을 하는 거죠. 되치게 하려고 하는 게 수상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만 깨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의 일상,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일상, 그러니까 환율이 요동치고, 맞아요. 그다음에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미국하고는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지금 다들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주에 특히 목요일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저도 오히려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너무 저기 하기보다는.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다. 네. 윤석열 일단 구금을 시켜야 구금을 시켜야 된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다. 그다음에는 헌재의 재판이 일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재판관 3명이 무난하게 맞습니다. 임명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는 특검이 출발이 돼야 된다. 뭐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네. 그래야지 우리의 평화를 조금이나마 다시 찾을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에 그거를 기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모인다면서요. 모입니다. 예. 네. 매일 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아. 6시간 하시대? 그리고 제가 지금 그날 때문에 네, 그러셨고. 그때 노래 불렀잖아요. 노래를 너무 하시더라 정말. 그래서 목이 갔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소리 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저는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다 보지 못하고 저도 김진애 라이브 하면서 남태령으로 그냥 가가지고 네. 남태령의 그것도 보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목소리 그냥 막 아파트 크게 불렀잖아요. 그냥 아파트뿐이 아니더구만요. 모든 노래를 다 하시더구만요. 너무 크게 불러서 목이 그래가지고요.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마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복수를 저의 이 목소리 국가에서 보험으로 책임져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오늘까지 사실은 상설특검법, 일반특검법 공포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는 절차를 빨리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예. 그 사실 예고는 어저께 확실하게 했고 그랬으면 예고한 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그 양곡법 예, 맞습니다. 하고 국회 증언법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 쓸 때 일종의 약간의 체면 치레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체면 치레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그래서 저는 물 밑에서 당연하게 이게 교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탄핵할 때 예. 권한대행을 한독수로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한독수는 너무 한마디로 구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왜 한독수가 저러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속이 구려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민주당에서 어저께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일부는 예. 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조금 너무 나이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기했었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독수에 대해서 조금 나이브하게 대하지 않았냐. 이런 거가 그런 비판이 꽤 어저께는 이제 굉장히 그게 강해지고 있는 걸 아는데 예. 그 입장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 저는 사실은 저희 지난 강기정 의원님 모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 많이 못 하셨죠? 못했는데 예. 사실 그때도 많이 우려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 날 예. 굉장히 적시에 이재명 대표가 국정 여야 협의체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그럴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꽤 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한독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한독수에 대해서 미국이 유화적인 태세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저기 한독수가 권한대행이 잘 저기 하듯 그 저거 수상하다. 그 수상하더니 결국 그리고 그때 물 밑에서 얘기하는 게 없는데 이제 드디어 지난 주말인가 한독수가 여야적 협의체가 아니라 당정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그거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볼 게 거죠. 없다. 볼 게 없.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유화적인 저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위기에 닥쳐 있을 때는 예. 모든 거는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나중에 뒤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칫하면 뒤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적인 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부터도 만약 이러고 나면은 꽤 많이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총리까지 흔들려고 그러느냐, 뭐 그 다음은 믿을 만할 것이냐,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지금 이제 총리만 저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국힘이 지금 말하자면 내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듯이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내란을 동조하는 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독수의 캐릭터는 좀 아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저기를 하자.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저도 이제 국힘 쪽에서 김건희 특검은 국힘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국힘의 이른바 정당 해산에 모든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위헌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한 거는 당연히 해야지. 해야죠. 상설 특검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당연히 거고. 그건 통과됐으니까. 그건 통과됐으니까 예.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하죠. 거고 그거를 안 하는데 거기다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거부권을 지금도 한다는 얘기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뭐 이제부터 내일 모레 예. 26일 날부터 여야정 협의체 한다 그러면서 여야정에 좀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잘 이걸 해가지고 해달래. 그러면서 뭐 위헌적인 요소가 없게 아니 무슨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없습니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내란 동조범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한덕수는 내란 특검이 되면 예. 본인도 조사 대상이에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거기다 앉혀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기 탄핵합시다. 예, 해야죠. 네, 합시다. 말씀하신 그리고, 것처럼 네, 본인이 만약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본인 이해 충돌이에요. 예, 거기 들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도 윤석열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똑같아요. 짓을 하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윤석열이 전두환처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저 한덕수는 거기다 한덕수는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왜냐하면 이렇게 겉으로는 착한 척, 착한 척, 모범적인 척 속으로는 이러면서 진짜 사악하고 음흉한. 근데 지금 한덕수가 하는 짓은 사악하고 음흉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놓고 그냥 음흉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저거 하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싫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다가 갑자기 이러고 나서 지금 가령 연말에 1월 1일까지인데 연말에 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한정없이 예, 또 늘어지는 늘어나죠. 건데